기상 리포트의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요즘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망설이지는 않으신가요? 시원한 반팔옷을 입어야 할지 아니면 쌀쌀한 바람에 대비해 얇은 외투라도 하나 챙겨야 할지 말입니다. 푹 찌는 듯한 습기는 여전하지만 어디선가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에서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가을의 신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 혼란스러움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저 높은 하늘 위에서는 조용하지만 매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아쉬워하는 여름과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가을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상 리포트가 이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언제쯤 우리가 상쾌하고 시원한 가을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지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연의 익숙한 법칙처럼 비구름을 동반한 저기압이 지나가면 맑고 건조한 고기압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화창한 날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법칙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잠시 맑은 날씨를 가져다 준 고기압 바로 뒤를 이어 또 다른 저기압이 서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2-3일 주기로 계속해서 바뀌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을의 문턱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동성 저기압과 고기압이 차례로 지나가는 현상 자체가 이미 가을의 날씨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올여름은 정말 고집이 센 상대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라는 두 거인이 여전히 힘을 합쳐 우리나라 상공에 견고한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가을이 오는 것을 시샘이라도 하듯 온 힘을 다해 가을의 발걸음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잔서라고 부르는 늦더위가 길어지며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름의 고집을 명확히 보여주는 숫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수요일, 경북 연천의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6.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온도는 건강한 사람의 체온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더위였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8월 28일 목요일 새벽, 밤사이 최저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곳은 바로 아름다운 섬 제주도였는데 그 기온이 27.2도였습니다. 이는 제주도가 밤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즉 열대야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로 비가 그치자마자 폭염특보는 즉시 다시 발령되어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수도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가을의 초입인데도 더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함께 다른 차원으로 날아올라 보겠습니다. 상공 약 1500m 높이, 850헥토파스칼 상공의 기온 분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 날씨에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을 덮고 있는 강렬한 주황색 영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름의 숨결인 난기입니다. 반면 북쪽의 옅은 초록색 영역은 가을의 전령사인 한기입니다. 보통 이맘때라면 북쪽의 한기가 더 강하게 내려와야 하지만 보시다시피 난기가 여전히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상학자들이 항상 주시하는 매우 중요한 경계선 하나에 주목해 주십시오. 바로 상공 1500m의 19도 등원선입니다. 현재 이 선은 전라남도 부근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왜 19도 선이 핵심일까요? 기상학에는 비교적 간단한 법칙이 있습니다. 구름 없이 맑은 날에는 지상기온이 보통 상공 1500m 기온보다 약 15도 정도 높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상공이 19도라면 지상기온은 34도까지 쉽게 치솟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19도선은 극심한 폭염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더위를 만들어내는 엔진인 셈이죠.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대한 찜통 속에 사는 것만 같았던 지난 7월 말 폭염의 절정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때는 19도선이 아니라 21도, 심지어 23도선이 우리나라를 덮었습니다. 우리가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더위를 겪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현재 상공의 기온은 약 3-4도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희소식을 전해줍니다. 가장 극심했던 폭염의 절정은 확실히 지났다는 것입니다. 날씨는 여전히 덥지만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올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여름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줄다리기는 앞으로 며칠간 어떻게 전개될까요? 먼저 8월 29일 금요일 약한 비를 뿌리던 저기압은 빠르게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중부지방에 약간의 산발적인 비가 내릴 수 있지만 대체로 날씨는 다시 건조해지겠습니다. 주말인 8월 30일 토요일 8월의 마지막 날은 가을 진영이 반격하는 날입니다. 뚜렷한 전선, 즉 프론트를 동반한 새로운 저기압이 중국에서부터 다가오겠습니다. 서쪽 하늘부터 회색 구름이 몰려오며 큰 변화를 예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9월 1일 월요일, 우리는 전국적인 비와 함께 9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저기압은 하루에 약 1000km를 이동할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저기압이 동반한 전선이 전국을 휩쓸며 비구름을 몰고 올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더위와 가뭄을 씻어낼 황금비자, 가을의 진정한 전령사입니다. 이 비가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많은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비를 동반한 저기압이 지나가고 나면 매우 전형적인 가을날 패턴이 나타날 것입니다. 대륙에서 건조하고 시원한 공기를 몰고 오는 이동성 고기압 삼형제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는 비가 그친 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높고 푸른 하늘 아래 맑고 건조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가을의 기세가 통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일정한 간격으로 찾아오는 저기압과 고기압의 교차 속에서 날씨가 다소 요동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가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가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죠? 그렇다면 9월 첫째 주의 자세한 예보는 어떨까요? 중부지방, 서울을 포함한 지역은 비가 8월 31일 일요일 오후부터 시작되어 9월 2일 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31일부터 구름이 많아지기 시작해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틀 정도 비가 내리면 아무리 열돔, 즉 히트돔이 강하다 해도 더위는 한결 누그러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을 남쪽 필리핀 해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가 몇몇 열대 요란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바다는 태풍에게 무한한 연료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며 물러날 때 이 태풍들이 북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 기상 리포트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시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업데이트해드릴 변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로써 전체적인 그림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극심했던 폭염의 절정은 지났습니다. 여름은 앞으로 며칠간 우리와 더 줄다리기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초 전국적인 비가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원한 공기가 찾아오고 뚜렷한 계절의 변화를 알리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름은 가을에게 자리를 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저 19도 등원선 또한 곧 남쪽으로 물러나 사라지기를 함께 기대해봅니다. 기상 리포트의 날씨 분석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이곳에서 가장 새롭고 정확한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의 삶이 날씨의 변화 앞에서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다음 심층 날씨 분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8일 목요일. 마치 가을이 살며시 우리 집문을 두드리는 것만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나요? 머나먼 난주 지역에서 건조한 기운을 실어온 쌀쌀한 북동풍이 골목 구석구석을 파고들며 아침 공기를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기뻐하기는 이릅니다. 한국의 날씨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약간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남부지방에는 여전히 폭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날씨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저는 항상 느낍니다. 날씨란 단순히 예보 속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동반자라는 것을요. 오늘 저와 함께 아침부터 다가올 며칠간의 날씨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주 지역에서 함경도 쪽으로 이동하는 차고 건조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은 거대한 방패처럼 차가운 공기를 남쪽으로 밀어내며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산발적인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경우를 돌이켜보면 이런 종류의 비는 도로를 미끄럽게 만들곤 했습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가 흔히 열돔, 즉 히트돔이라고 하는 티벳 아열대 고기압은 한반도에서 물러났지만 그 자리가 상층 기압골과 함께 연해주로 밀려나면서 여전히 남쪽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부지방의 날씨는 아직 약간의 무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잠 못 이루게 하는 열대야 현상은 내륙 매부분 지역에선 거의 사라졌지만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악산의 기온은 13.3도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가을이 높은 산부터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저는 등산을 즐기는 젊은 분들께 항상 조언합니다. 지금이 바로 따뜻한 옷과 좋은 등산화를 준비할 최적의 시기라고요. 급격한 기온 변화는 몸을 지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지역으로 남하하는 꽤나 차고 건조한 고기압이 동해 북부 해상으로 계속 이동할 것입니다. 북동풍 기류가 더욱 강하게 유입되면서 티벳 아열대 고기압의 복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북동풍이 불 때 서쪽 지역에서는 약간의 편현상이 발생합니다. 편현상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압축 가열되어 반대편 지역의 기온을 약간 상승시키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전남 인륙과 영남 중남부 인륙의 낮 기온은 33도에서 34도까지 오를 수 있어 상당히 덥겠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이와 같은 날을 경험했는데 늦어름임에도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반면 북동풍이 직접적으로 닿는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38도에서 31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은 보다 쾌적한 날씨를 즐길 수 있겠지만 갑작스런 비에 대비해 우산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고 오후부터 잠차 잦아들던 비가 동해안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늦은 밤에는 영남 내륙에도 가벼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를 하시거나 밤늦게까지 활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잠들기 전 창문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밤비는 공기를 습하게 만들어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일 29일 아침에는 동해상으로 이동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동풍이 부드럽게 불겠습니다. 한편 티벳 아열대 고기압이 북위 38도산 부근까지 묵상하면서 열돔이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5도 사이가 되겠고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열대야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에 계신 분들은 선풍기나 에어컨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더운 밤은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낮 동안에는 중규모 기압골이 산둥반도에서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서해안 지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낮 기온은 27도에서 34도 사이이며 경기 남부 내륙 일부 지역은 33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에 위치한 티벳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밤사이 평안도까지 북상하면서 더위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들은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0일 새벽에는 티벳 아열대 고기압의 중심이 일본으로 이동하며 더위가 다소 약화됩니다. 찬 고기압이 보레이맘 근처로 남하하고 황해도에서 산둥반도에 이르는 정체전선이 형성되겠습니다. 하층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7도, 중소도시와 해안가에는 열대야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아침에는 산발적인 비가 중부지방으로 확대되다가 정오 무렵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하층 고기압 능선이 남쪽으로 밀리면서 수도권의 수증기 수렴대가 형성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낮 기온은 26도에서 31도인 반면 경기 남부와 동해안은 33에서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서풍으로 인한 팬 현상이 나타나는 영남 중동부와 동해안은 기온이 35에서 36도를 넘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됩니다.
대구나 경주에 계신 분들께서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야외 활동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31일 새벽에는 티빙 아열대 고기압의 중심이 일본으로 이동하며 더위가 다소 약화됩니다. 찬 고기압이 보레이맘 근처로 남하하고 황해도에서 산둥반도에 이르는 정체전선이 형성되겠습니다. 하층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7도, 중소도시와 해안가에는 열대야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아침에는 산발적인 비가 중부지방으로 확대되다가 정오 무렵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하층 고기압 능선이 남쪽으로 밀리면서 수도권의 수증기 수렴대가 형성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낮 기온은 26도에서 31도인 반면 경기 남부와 동해안은 33에서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서풍으로 인한 팬 현상이 나타나는 영남 중동부와 동해안은 기온이 35에서 36도를 넘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됩니다. 대구나 경주에 계신 분들께서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야외 활동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아침, 보레이맘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동중국해에서 불어오는 덥고 습한 남풍과 만나면서 서해북골상에서 산둥반도에 이르는 강한 정체전선이 형성되겠습니다. 북쪽으로 이동하는 수증기에 의해 경기 서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5도, 열대야는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나타나겠습니다. 티벳 아열대 고기압이 일본 시코쿠로 이동하며 더위가 다소 약화됩니다. 정오에는 남북으로 기압계가 배치되고 덥고 습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경기 남부 이남 지역은 34도에서 36도로 극심한 폭염이 예상됩니다. 경기 중북부와 강원도는 구름이 많아 32도 미만을 기록하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빠르게 남하하면서 수도권 서부와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9월 2일로 접어듭니다. 이날 아침 비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서해상에서 남하하는 정체전선이 수도권 등 서쪽 지방부터 비를 뿌리는 것. 둘째, 아열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열대 수증기가 수렴해 제주도와 대한해협 등 남해안에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아직 시일이 남아있어 비의 강도나 집중 지역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는 일본 남쪽에서 발달하는 열대저기압의 움직임에 따라 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서태평양의 열대저기압과 매든줄리안 진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W 열대요라는 필리핀 루손에 도달해 육지와의 마찰로 약화되었으며 남중국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으로 발달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므로 지켜봐야 합니다. MJO의 경우 동인도양에서의 상호작용으로 동진이 잠시 주춤했으나 현재 서반구, 즉 동태평양에서 대서양과 아프리카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장파복사 자료는 MJO가 다시 동쪽으로 이동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9월 초반구에서 MJO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동태평양과 대서양의 허리케인 발생이 증가할 것입니다. 9월은 대서양의 허리케인 시즌인 반면 서태평양은 MJO가 약해서 태풍 발생 빈도가 줄어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날씨는 언제나 변덕스럽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요. 시원할 때도 있고 혹독할 때도 있지만 잘 준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매일 일기예보를 확인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필요할 때는 우산이나 따뜻한 옷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예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